어쨌든 발달장애라고 보면 그렇죠. 표현이 작으면 어쨌든 인식 자체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네. 각 대상마다 개개인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식대 들어오는 게 시각이든 청각이든 뭐 그런 것들 그거 자체가 그 심리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스트레스나 상처를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죠.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스퍼 증후군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아스퍼 증후군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스퍼 증후군의 공통점이 생각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인식대 들어오는 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억돼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생존하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기억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표현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멈추는 거야. 한마디로 멈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있는 거와의 연계성, 또래가 됐던 누가 이게 안 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누구와만? 엄마하고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아스퍼 증후군인데 이 아스퍼 증후군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인관계에 왜 문제 생겨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고 스트레스예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되니까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폐 성향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게 자폐가 만들어진 이유기도 해요. 과연 그러면 자폐증이나 뇌 이상이 없는데 뇌 이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뇌 이상이 없는데 자폐증이나 아스퍼 증후군이다? 그럼 과연 이거는 과연 질병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진짜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를 내가 결론을 내려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발달장애를 심리학적으로 즉 마음의 이론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버리니까 발달장애는 없더라. 과연 이거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과연 이게 있는 건지. 그럼 이 병명이 잘못된 뇌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치료라는 게 보다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의 의학적 관점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지원이 돼서 그 아이가 세상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심리학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게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를 안고 예를 들어 10년을 왔다. 그럼 최소한 1년은 이 아이에 관련된 올바른 걸로 1년은 뭔가를 진행을 해주면 10년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또 사이비가 되는 거죠. 사이비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 이론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그런데 치료해 본 적은 저는 없어요. 그냥 단지 부모님께 권고를 해줬더니 저는 자폐증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아스퍼 증후군은 제가 종종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이 꼭 자기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길래 그럼 한 5년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물론 그 정신과 의사가 다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늘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정신과에서 뭐랄까 치료법을 바꿨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서 그랬다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고 말았죠.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심리적인 즉 우리가 내 관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 번은 우리가 마음의 관점에서 진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안 풀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거기서 멈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관계 적응기에서 이게 멈췄어. 관계 적응기에서 이게 나타났어. 그러면 관계 적응기에 그 아이가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이가. 근데 나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30몇 살이 돼 있어. 그럼 그 아이는 관계 적응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그때 딱 멈춰서 그 이상 발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가? 심리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그때 당시에 탁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폐나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이런 쪽은 자폐라고 보면 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어쨌든 관계 문제들이니까 저쪽들은 관계 문제죠. 네, 관계 문제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제 발생이 된 거예요? 관계 적응기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죠? 생존기에
생존기에 이거야 라고 결정을 내려놓고서 계속 가면 관계적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갔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자아 형성기가 있어요. 자아 형성기 때는 자펜이 아스퍼증후군 이거 진단 여기서 안 내립니다. 이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이때 안 내려요. 언제? 조기에 빨리 파악하라. 조기에. 이거 조기에 파악해야 돼요. 조기에 파악.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부터 검사를 해야 돼요? 뇌부터 검사해야 돼요. 뇌부터. 뇌부터 검사했는데 뇌가 이상이 없어요. 뇌가 이상이 없으면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그 푸는 방법은 마음 이론에 달려있겠죠. 기존의 심리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에 인식이 되고 기억되고 표현되고 하는 이거 다룬 데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이거를 지금 다루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사유리 같아서 안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